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제가 금융연수원에서 여신 법률 강의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하루 일정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빈 강의실에서 약 30분 동안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날짜로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에 소개된 내용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암살을 시도당했던 대통령이 무려 13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암살이 실행이 된 완료된 케이스가 4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판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판서 내용에 제가 일단 그 연도와 몇 대 대통령 누구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암살 시도됐던 대통령은 1835년 1월 30일에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두 번째 1865년 4월 14일에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세 번째 1881년 7월 2일에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네 번째 1901년 9월 6일에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다섯 번째 1912년 10월 15일에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933년 2월 15일에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일곱 번째가 1950년 11월에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1963년 11월 22일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아홉 번째 1975년 9월 5일에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이분은 두 번이나 암살을 시도 당했는데 두 번 다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1981년 3월 30일에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1994년 10월 9일에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12번째 2005년에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13번째가 바로 지금의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가 작년 2024년 7월에 선거 운동 중에 암살 시도를 2번 당하셨습니다. 이상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암살을 시도 당하신 대통령이 13분인데 그 중에 4명이 실제 암살이 완료가 됐었던 케이스고요. 또 암살 시도 당했던 13분 중에 2분은 각각 2번씩 암살을 시도 당했는데 결국은 암살이 완료되진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상 13분의 암살 시도됐고 그 중에 암살이 완료됐던 4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최초의 암살 시도는 지금부터 약 190년 전 1835년 1월 30일에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인데요.
자, 이분은 미국 민주당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이고 공화당이 보수 성향인데요. 과거에는 반대였습니다. 지금부터 190년 전 1835년 당시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당시에는 민주당이 보수 성향이고 공화당이 진보 성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창시자인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1835년 1월 30일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치러진 무슨 장례식 행사를 참석하시고 밖으로 나오는데 정신질환자인 암살범이 총을 두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자루로 이제 암살을 시도했는데 불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불발이어가지고 결국은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은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암살 미수로 그쳤습니다. 두 번째, 1865년 4월 14일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실제 암살이 완료되셨는데요. 자, 링컨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신데요. 자, 이분은 1865년 3월 4일에 임기 두 번째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한 달쯤 후인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의 총사령관인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마감이 되는데요. 그러자 남부의 극렬한 지지자였던 존 윌키스 부스가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를 암살하기로 작심을 하고 자신이 연극 활동을 했던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링컨 대통령이 온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링컨 대통령이 그곳에서 연극 관람을 하자 링컨 대통령 뒤통수로 접근해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반경이고요. 다음 날인 4월 15일 아침 7시경에 링컨 대통령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도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리시스 그랜트는 암살을 면하고 나중에 제18대 대통령이 되고 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기마상으로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고 $50의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 인물이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북군의 총사령관인데요. 그분은 링컨 대통령 초청을 받았지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암살을 모면했는데 가지 않은 이유가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그랜트 장군에게 영부인과 함께 자리하면서 연극 관람하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해서 애처가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교 참관 수업 등 그런 사유로 참석하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율리시스 그랜트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참석을 안 해서 결국은 암살을 모면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만 암살을 당하신 거고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5일 아침 7시 반에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이 그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임자가 바로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즉 암살을 모면했던 남북전쟁 당시의 북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암살 시도가 바로 1881년 7월 2일에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갈필드인데요. 자, 이분은 대통령이 될 당시에 정치적 입지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파들에게 이제 일종의 금권 정치 내지는 여권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지지해주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장차관 자리, 강요 자리에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바로 제임스 가필드인데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지지 세력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분노를 하게 됐고 그 중에 특히 찰스 기토라는 인물은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달라 외교관 자리를 달라라고 했는데 제임스 가필드가 그걸 거절하자 그 찰스 기토가 제임스 가필드 제20대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작심하고 결국은 제임스 가필드가 워싱턴 DC의 무슨 역에서 자신의 모교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 방문을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대에 찰스 기토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에게 다가서서 총을 발사해서 암살을 했는데요. 바로 돌아가시진 않고 무려 11주 동안 투병을 하다가 9월 19일 때 투병 생활 11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분이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자,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총알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MRI, CT 촬영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총알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해서 11주 동안 투병하시다가 1881년 9월 19일에 사망하신 분이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1901년 9월 6일에 암살이 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은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이른바 미서 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은 미서 전쟁을 칭하기를 소풍과도 같은 전쟁, 매우 쉬웠던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전개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함으로써 미국이 전리품으로 챙긴 게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 괌, 사모아, 그 다음에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자, 그런 것을 전리품으로 챙겼는데요. 물론 미국이 스페인에게 필리핀을 취득한 대가로 약 2천만 달러를 지급해서 공짜는 아니지만 헐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고 또 이분이 대통령의 초선이 된 게 1890년, 그 다음에 재선이 된 게 1900년인데요.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인 1901년 9월 6일에 뉴욕주의 북서부에 있는 버팔로에 가서 북미 산업박람회에 참석하는데 그때 이분은 이렇게 군중 속에서 군중들과 악수하는 게 평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습관대로 악수를 하는데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촐곳이라는 인물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사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바로 사망하진 않고 약 8일 후 1901년 9월 14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이 약 2달 전인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하셨는데요.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융단 폭격식으로 좌충우돌식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분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하실 때 73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그 행정명령 73개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폐기 또는 변경을 시켰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봉, 그게 해발 6,194m 북미 최고봉인데요. 그게 원래 명칭이 과거에는 그게 원주민어로 가장 위대한 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데날리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896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당선될 무렵에 그 알래스카 최고봉,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을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자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이라고 칭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 120년 정도는 맥킨리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원래 명칭인 알래스카 원주민의 언어인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데날리봉으로 변경하라라고 해서 약 10년 동안은 데날리봉이었는데 이번에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한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의 명칭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이름을 딴 맥킨리봉으로 변경하라라고 다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약 2달 전부터는 이제 다시 북미 최고봉 해발 6,194m의 그 봉우리가 이제는 맥킨리 봉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1912년 10월 15일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자,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의 가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의 가문입니다. 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의 가문을 잠깐 말씀드리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 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12촌형,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2촌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다 잘 아시는 제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아버지,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아들입니다. 이상 8분이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의 가문의 그 대통령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 1901년 초부터 1909년 초까지 약 8년 동안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이분이 1901년 9월 14일에 서거하신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서거에 따라서 부통령 신분에 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약 8년 정도 대통령을 하고 1909년 3월 4일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지명을 해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27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런데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전임자인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전직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그게 1912년이고요. 그래서 그 대결은 결국은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간의 대결이었는데 원래는 시어도 루즈벨트나 하워드 태프트나 다 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그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음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공화당의 공천을 받았고 공천에서 탈락된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해서 진보당을 창당해서 진보당으로 출마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의 표가
현직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전직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로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이제 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시어도 루즈벨트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1912년 10월 15일에 이제 전직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암살범이 이제 총을 발사해서 가슴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천우신조로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연설문의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약 47페이지짜리 연설문을 접어가지고 이 안에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또 안경 케이스가 약간 금속 재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총알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발사돼서 가슴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그 종이 깍대기 두꺼운 47페이지 연설문과 금속 재질의 안경 케이스에 의해서 총알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총알이 가슴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고 갈비뼈 뭐 이 정도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심장이 파열된 건 아니다 보니까 연설을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언을 남겼죠. 이 암살범이 이 총알 하나로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가소롭구나 라는 명언을 남긴 분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실제 총을 맞았지만 천우신조로 암살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여섯 번째 1933년 2월 15일에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12촌 동생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이분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이나 했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초선이 된 게 1932년, 재선이 된 게 1936년, 3선이 된 게 1940년, 4선이 된 게 1944년인데요. 자, 초선이 되고 나서 아직 취임하기 전에 취임하기 약 한 2주 전인 1933년 2월 15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연설을 하다가 총기가 발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카고 시장이 암살이 되고 바로 옆에 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 당선인은 암살을 면하게 됐습니다. 총알이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인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50년 11월 달에 암살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1950년 11월이면 우리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약 5개월이 된 시점에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 바로 근처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외국의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백악관 안에 투숙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영빈관에 투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괴한들이 침입해가지고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을. 그런데 경호원이 사상자가 발생됐지만은 대통령은 암살을 모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바로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헌정사상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최연소인 43세에 당선이 됐는데요. 승계 대통령으로는 최연소는 그보다 한 살이 젊은 42세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즉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1901년 9월 14일에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당선과 승계를 통틀어 가지고는 42세 대통령직을 승계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최연소인데요. 당선된 대통령으로 최연소는 1960년에 43세의 나이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이분은
1961년 1월 20일에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2년 10개월 정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일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933년 3월 4일까지는 대통령 취임일자가 3월 4일이었습니다. 그게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초선 임기가 시작됐던 그게 바로 1933년 3월 4일인데요.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재선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는 취임 일자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937년 1월 20일부터는 바로 취임 일자가 1월 20일이 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일자가 1월 20일이어서 미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지난 1월 20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암살 시도된 9번째가 1975년 9월 5일에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입니다. 이 제럴드 포드는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 임기 중에 사임했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대통령 사임 일자가 1974년 8월 9일인데요. 그 사임함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인물이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럴드 포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택받은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후보자 중에 1위 득표자가 대통령, 2위 득표자가 부통령을 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18세기 중반 이 정도부터는 19세기 중반 이때부터는 이제는 이제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러닝메이트가 되고 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자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러닝메이트를 하고 이런 구도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를 트럼프가 지명해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도 지지했지만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즉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도 지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당선자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선택을 못 받은 인물이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입니다. 왜 그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출간한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대통령에서 다 표현했던 기술했던 내용인데요.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편에 기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냐면 이렇습니다. 자, 전임자인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1968년에 제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1972년에 재선에 승리를 했는데요. 자, 재선의 승리를 한 직후에 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통령은 따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부통령으로 제럴드 포드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국민 선택은 없었던 거죠. 단 연방 상원의 인준은 받았습니다. 연방 상원의 인준은 받아서 상원에서는 찬성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반면에 국민의 선택은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통령이 됐는데 1974년 8월 9일에 워터게이트 사건의 후폭풍으로 대통령인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사임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236년 동안 배출된 45명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통령이 바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럴드 포드는 암살 시도가 2번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금 현재 대통령인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암살 시도가 2번 있었듯이 지금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도 암살 시도가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냐? 1975년 9월 5일에 캘리포니아주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광신도 집단의 신도로부터 총격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제지를 해서 미수에 그쳤고요. 그로부터 17일 후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1975년 9월 22일에 또 다른 광신도 집단의 총기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암살범이 처음에 발사한 게 제럴드 포드를 한 1m 차이로 비껴나갔고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옆에 시민이 그 총기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암살을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가 암살을 2번 시도당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생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바로 1981년 3월 30일에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이분은 1981년 1월 20일에 제40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로부터 70일 후인 1981년 3월 30일에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노동자들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나오는데 정신병자인 존 휉클리라는 그 암살범이 총기를 발사했는데요. 그때 총알이 대통령 경호원, 그 다음에 비밀경호국 경호원, 경찰, 그 다음에 백악관 대변인들도 맞췄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방탄차에 튕겨져 나오는 총알을 맞고 이 가슴 허파 밑을 통과했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존하셨었습니다. 그때 수술 받을 때 또 일화가 있습니다. 자, 농담을 좋아하시고 여유가 넘치는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수술 받기 직전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의사 선생 당신이 공화당원이길 바란다. 즉 본인인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 의사가 치료해주기를 수술해주길 바란다. 반대당인 민주당의 의사라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당신이 공화당원이길 바란다라는 농담을 하면서 수술을 받아서 살아나신 분이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악관의 대변인, 그 다음에 비밀경호국 요원, 그 다음에 경찰 이 세 사람도 총을 맞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상을 입은 분이 백악관 대변인 40세 정도 되는 백악관 대변인이 이마에 총알이 관통이 돼버려서 뇌가 파열이 됐습니다. 뇌. 그래서 이분은 평생 약 30여 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그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2010년대 초반에 70대 초반의 연세로 돌아가시는 그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이분이 이제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령, 만 69세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고령인 상태에서 취임한 지 70일 만에 이렇게 총격을 받다 보니까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받으면서 그게 알츠하이머 발병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설도 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 상태였는데 전신 마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여버린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1989년 1월 20일까지 8년 동안 하고 나서 퇴임하고 5년 후인
1994년에 알츠하이머에 발병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2004년에 만 93세 3개월의 나이로 사망을 하셨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장수 대통령 랭킹 4위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장수 대통령 랭킹 1위가 작년 12월 29일에 서거하신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만 100세 2개월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장수하신 분이 2018년에 만 94세 5개월의 연세로 사망하신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요. 세 번째로 장수하신 분이 2006년도에 만 93세 5개월의 연세로 사망하신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이고요. 네 번째로 장수하신 분이 2004년에 만 93세 3개월의 연세로 서거하신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암살 시도된 분이 11번째가 1994년 10월 9일에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이분은 백악관에 계실 때 괴한들이 백악관의 담장을 넘고 침입을 해와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빌 클린턴은 이제 총격을 받진 않았었습니다. 암살 시도 자체는 있었던 거죠. 참고로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유복자 출신입니다. 즉 자신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빌 클린턴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빌 클린턴은 엄마 뱃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남길 유자, 배복자, 놈자자에서 유복자라고 하는데요.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 뱃속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다 해서 유복자라고 하고 빌 클린턴이 유복자 출신인데 이분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최연소 주지사 출신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 출신이 바로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인데요. 만 32세의 나이, 빌 클린턴이 1946년생입니다.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그 다음에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모두 다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도 동갑내기 1946년생들이신데요. 빌 클린턴은 46년생인데 32살에 주지사를 하셨으니까 결국은 1978년에 32살의 나이에 아칸소주의 주지사를 하셨고 그분이 주지사를 4번인가 5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 32살의 주지사가 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즉 46살의 나이로 1993년 1월 20일에 제42대 대통령에 취임하신 분이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취임하신 분이 아까 26대 대통령 42살에 취임하신 대통령직을 승계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게 1901년 9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취임하신 분이 당선된 대통령 중에 최연소이신 1961년 1월 20일에 제35대 대통령에 취임하신 바로 존 F 케네디, 이분이 43세에 취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취임하신 분이 1993년 1월 20일에 제42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46살이었던 빌 클린턴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암살 시도는 아들 부시라 하죠.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2005년도에 야외에서 정치 연설을 하다가 괴한의 수류탄 투척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수류탄이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암살 미수죠. 마지막으로 13번째 암살 시도된 분이 미국의 지금 현직 대통령인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분은 작년 7월에 대통령 재선 도전 선거운동을 하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총격을 받았을 때는 연설을 하다가 저기 펜실베이니아주의 어디 지역에서 연설하시다가 총격을 받았는데
여기 오른쪽 귀인가 여기 귓볼을 이렇게 관통 내지는 스쳐 가가지고 스친 것 같은데요. 피가 절절 흐르면서도 이렇게 외쳐가지고 그 사진이 돼서 특필됐죠. 그 하늘 아래 성조기가 죄송합니다. 성조기가 하늘에 펄럭이는 거하고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 당하면서 귓볼에 피가 절절 흐르는 모습과 주먹을 붉은 진 모습이 불사조 같은 모습, 결코 죽지 않은 불사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열화 같은 박수를 받고 국민들로부터도 승리의 화신처럼 이제 좀 좋게 평가받는 그러한 모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도널드 트럼프가 첫 번째 암살 시도된 거고, 두 번째는 골프장에서 라운딩 하려고 하는데 골프장 담벼락 울타리 밖에서 뭐 수시간 동안 뭐 이렇게 하룻밤은 아니고 한 10시간 정도 암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괴한이 있었는데 비밀 경호국에서 미리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암살 시도를 제지했던 게 두 번째 암살 시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약 한 4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금융연수원 이틀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빈 강의실에서 어제 제가 출간한, 즉 2025년 3월 17일자로 출간한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 제목이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을 어제 출간했는데요. 페이지가 무려 51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45명을 518페이지에 걸쳐서 기술했으니까 대통령 한 명당 평균이 11페이지 반씩 기술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다양한 내용 중에 암살이 시도됐던 대통령이 13명이고 그 중에 4명은 실제 암살이 완료됐다라는 사례에 관해서 40여 분 동안 촬영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저녁 6시 22분 정도 됐습니다. Have a good night. 감사합니다. 화이팅!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